추미애가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는지 남편이냐 당신이냐 이렇게 물은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다. 이야, 이거 추미애가 무슨 조론 상태인지 아니면은 뭐 주말 부부라고 했는지, 아니 남편한테 그거를 왜 못 물어봅니까? 어저께 정말 추미애한테 박형수 의원이 굉장히 질문을 잘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국민의힘 그 의원들은 밥값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박형수 의원이 추미애한테 뭐라고 물었냐? 지금 이제 국방부의 문건에 딱 나와 있잖아요. 부모가 말하자면은 민원을 넣었다.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 그러면 이 민원은 누가 넣느냐? 추미애 아니면은 남편 아니에요? 서 변호사 아니면 남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추미애 아니면은 서 변호사죠. 그리고 딱 두 명으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한테 넣냐 하니까 자기는 안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넣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추미애가 남편이 넣었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가 진짜 버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뭐라고 하냐? 남편에게 그거를 물어볼 수가 없었다. 아니 요즘과 같이 정말 아무리 미국 아니라 남극에 있어도 이 물어볼 수가 있고, 카톡, 텔레그램, 전화가 안 되면은 또 전화도 할 수도 있고, 주말 부부라고 하면은 남편이 주말에는 서울에 추미애 집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 부부라면은. 근데 물어볼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와, 그러면 뭐 이 부부는 조론 상태인가? 그러면 주말 부부라는 말하고 물어볼 수 없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법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척지는 재판입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자, 남편에게는 물어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보좌관이 민원 전화를 했다. 휴가를 말하자면 연장을 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좌관한테 했냐고는 물어봤냐 그랬더니 추미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는 물어보고 싶지가 않았다. 아니 남편한테는 물어볼 수 없고 보좌관한테는 물어보고 싶지가 않았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계속 덜덜덜 떨리고요. 진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티즌이 나 추미애 너무 싫어하는데 추미애 답변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답변을 못하냐. 내가 진짜 추미애가 너무 불쌍해졌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정말 20대 뭐 청년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는데 추미애 엄청 싫어하는데 추미애가 불쌍해졌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진짜 이 정도로 추미애가 궁색한 답변을 한 거죠, 여러분. 자, 우리 하루하나님께서 네 항상 응원하신다고요. 좋은 방송 감사드린다고요. 네, 하루하나님 더 좋은 방송 결코 이렇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 여기서 추미애는 뭡니까? 이 수사가 8개월 동안이나 이 뭐 연장돼 갖고 아들과 내가 최대의 피해자다. 와, 진짜 뻔뻔스럽더라고요. 이 수사라는 거는 홍준표 선수도 그렇고 제가 아는 법조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팩트가 빤하지 않습니까? 뭐 조국이나 정경심이처럼 사모펀드에다가 웅동학원 공사돈 빼달린 거에다가 뭐 온갖 사람 아들 딸에 뭐 유재수에 온갖 사람들이 얽힌 그야말로 지능형 다발성 범죄가 아니라 이거는 간단한 법을 어긴 거고 황제 타령을 했느냐 얘가 황제 병사였느냐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8개월을 끌었고 거기에다가 뭐 수사하던 사람을 다시 뭐 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수사 방해를 한 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건을 다루는데 거기서 그 내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검찰의 내부자들. 윤석열한테는 동부지검의 김관정이는 보고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추미애가 남편에도 못 물어본다? 이거는
남편에게 제가 보기에는 물어봤다에 저는 한 표 던지겠습니다. 보좌관에도 물어봤다.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런데 남편 답이 뭐겠습니까? 당신이 했잖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내가 했어. 응? 그리고 부모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다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남편이 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시켰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연막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좌관. 당연히 대정부 질문 나오고 뭐 하고 그러면 진지게 물어봤겠죠. 야, 했냐고. 그러니까 보좌관이, 네, 의원님이 그때 시켜가지고 제가 그 국방부에 민원 넣고 그러면서 뭐 서재 누구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가 보좌관한테 시킨 거죠.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을 해봐서 압니다만 보좌관은요, 의원이 시키지 않은 일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의원이 시키는 일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좌관하고 의원하고의 관계는 의원이 이거 좀 해주고 이거 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의원이 할 일을 할당을 합니다. 당연히. 보좌관이 알아서 무슨 사설 탐정처럼 막 돌아다니고 이런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틈이 없어요. 그리고 추미애는요, 이 의원회관에서도 정말 보좌관들 막 잡는 걸로 소문이 났어요. 그 방에 보좌관들은 다 추미애 얼굴만 쳐다보고 추미애 심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리 3선 의상을 시키면 안 된다. 왜? 12년을요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막 이러면은요, 그 보좌관들 중에 능구렁이들은 뭐냐면 딱 표정만 보고도 추미애의 심기를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보좌관이 무슨 관심법까지 갖겠습니까? 추미애 얼굴에 우리 제 아무개 민원 넣어줘 이렇게 써있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런 것까지 읽으면 그 밑에서 왜 보좌관을 합니까? 돗자리 깔고 저기 남산에라도 가면은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추미애가 제가 보기에는 보좌관에게 확실히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움직인 거죠. 또 보좌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뭐 외국도 그렇고 보좌관들은요, 생사 여탈권, 직원을 하이어하고 직원을 또 파이어하고 이 모든 거를 국회의원이 갖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회원 운영비를 200만 달러에서 한 300만 달러를 받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보좌관의 연봉을 정하는 것도 미국은 국회의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애는 뭐 얼마 주고, 일 못하는 애는 너는 그냥 뭐 3,000불 이런 식으로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도 막 20명, 30명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연봉 적은 애들 막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 고 연봉으로만 딱 몇 명 쓸 수도 있고, 굉장히 그 관할권, 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9명의 보좌진 가운데서 100% 의원이 보좌진을 고용하고 말하자면 해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관들은요, 의원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한 일만 해요, 여러분. 왜? 아니,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일을 네가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어? 이러면서 뒤집어 엎어지고 그대로 날아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회에 있는 보좌관은 여러분 100% 의원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추미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민원 전화 해달라고 해서 휴가 연장하는 거를 시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남편한테 다 물어봤고, 아무리 조론 아니라 뭐 이혼 직전까지 가도 자식의 문제는 이혼했어도 의논하는 겁니다. 자식을 버리지 않은 그 상대 남편이. 그런 거잖아요. 왜?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있는데요. 근데 어저께 이 김종민이라는 이 사람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김현정 쇼에 김종민이만 불렀더라고요. 아니, 형평성을 하면은 박형수 의원도 부르고 다 불러야 되는데 김종민이만 다 불러갖고 김종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얼마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누구든지 전화를 해갖고 휴가 연장이 된다. 와,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정말 공식적인 당나라 군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카톡으로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군 휴가가. 여러분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띠리리 카톡 하쇼 하면은 휴가가 연장되는 게 대한민국 군대가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소리를 어이없는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 네티즌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대 복귀 가운데서 부득이한 사유, 즉 김종민이가 얘기한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뻗어갖고 입원을 했거나 천재지변인 경우 아니고는 없다. 아프다고 입 털면서 집에 있었는지 게임방에서 롤을 했는지 모르는 그 누워있는 황제 사병한테는 통하는 게 아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네. 자, 네. 정석진이 국회 들어가면은 저를 보좌관으로, 아, 네. 그거 괜찮겠는데요? 네. 보좌관도 공무원입니다. 암실로님.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네. 자, 우리 난리아님께서 민주당에 100점 100패하고 이기려는 노력도 안 하고 내부 통합 무소속 공천 피해자 복당도 안 하고 빨리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우리 난리아님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정말 딸기파파님께서 네, 검찰총장에게도 자기 명거역 운운하는 사람의 보좌관이 과연 알아서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감히 나의 명을 거역하다니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추미애는. 그래서 그 방은 완전히 보좌관들을 잡았어요. 네. 자, 김수봉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이슈도 이렇게 똘똘 뭉쳐서 넘어가는데 부디 국민의힘은 힘을 키워가지고 끝까지 추미애 물건 늘어지고 그 다음에 윤미향에 대해서 정말 불을 활활 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뭐 로즈모스님 이거 청탁 아니고요. 그냥 저도 공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할 테니까 제가 무슨 국회에 들어간 것도 근데 무슨 저기 김치국 마시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정치를 해야 되나 이것도 제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네, 자 콩고물님 전현희는 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권익위원회에서 윤지호까지도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그 병사를 보호를 안 한다는 게 진짜 이 전현희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도 그동안에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해온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해온 의원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앞잡이 노릇하면 그 끝이 안 좋습니다. 전현희 진짜 저도 너무 분개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뭐 아들들 그냥 전화로 카톡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김태년이었어요. 김태년이가 최고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이 지록 위마를 하는 게 추미애 사건이다. 즉 사슴을 보고서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거는 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제 병사를 보고서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들이 전화로 띠리릭 휴가 연장할 수 있다. 즉 추미애 아들을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지록 위만은 이 더듬어 추행당해서 하는 겁니다. 네, 진짜 현 병사 우리가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